우리 일타 강사 박현지 쌤 만나보도록 어서 하겠습니다. 오세요.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I hate you 괜찮았어요? I hate you.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박현지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이제 그 컨디션이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네.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소 좀 목소리가 작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뭘 해도 다 좋다 예쁘다 하는 품어주십니다. 날이에요. 오늘 다 그런 날이에요. 굉장히 성인 군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네. 현지 쌤 우리 굉장히 많은 뉴스들도 있었고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나오신 패널분들도 준비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 못하고 가시는 날이었긴 했거든요. 네, 네.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어떻게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셔요 요즘에? 일단은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달라서 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기가 화요일 정도부터였는데 네, 그렇죠. 안 좋았던 시기. 네, 근데 수요일부터 또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차피 그때도 분할 매수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어차피 크게 타격은 가지 않고요. 제가 오늘 레버리지 내용도 얘기를 조금은 할 거라서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이제 뭐 국내 증시 시나리오 이 부분도 얘기를 조금 뒤에서 할 거라서 네. 뭐 저는 일단은 좋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할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이 흔들렸을 때는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벌써 끝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불편하게 그렇죠. 할 수도 있어요. 네. 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막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가다가 잠깐 쉴 때 또 불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매일 삼프로TV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불안할 때는 다독다독 해드리고 너무 막 흥분할 때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힘들 때는 욕바지도 되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그건 싫어요. 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여러분들. 저는 뭐 더 하세요. 받아줄게. 하지 마세요. 반사. 자, 우리 또 알겠습니다. 도훈 씨가 여러분들께 소신 발언 반사. 자, 그래서 오늘 박현지 과장님 모시고 또 ETF 시장 동향부터 한번 쭉 확인해 봐야 할 텐데 네. 한 주 동안 뭐가 오르고 또 떨어졌는지 한번 동향 쭉 볼까요? 네. 어떤 거부터 볼까요? 오른 거? 네, 일단 네. 오른 거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이 지금 동향부터 한번 조금 볼까요? 어떻게 네. 바뀌었는지를 사실 장표가 바뀌어야 하는데 네. 그래도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코스피가 조금 급락을 했다가 지금 노사 협상 이제 삼성 이루어지면서 네. 좀 분위기가 하루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가도 원래 $100대 위로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좀 다시 좀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좀 불안불안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서 네. 결국에 장의 분위기는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간 상승 종목이랑 하락 테마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네. 사실 이것도 장표가 바뀌어야 하는데 네. 이게 원유가 사실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원유 테마가 근데 사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고 네. 원자재는 그 한 주마다 약간씩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그렇죠. 최근에 네. 그 추세를 보시면 한 주는 원유가 올랐다가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금이 올랐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테크나 AI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조금 더 모트라고 하는 경제적 해자나 가치주, 네. 뭐 배당 쪽도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비중도 일정 부분은 그래도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이런 친구들이 사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올라간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랑 라이즈 버크셔 헬스웨이 포트폴리오 톱10 ETF를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 이 친구들의 특징은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같은 경우는 월 배당을 주고 있는 이제 현금 캐시플로우 FCF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고요. 네. 1000개 종목을 중에서 100개를 골라서
이제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친구여서 중소형 섹터까지 업종 기업까지 다 들고 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월고배당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고배당. 네, 뭐 4%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미국의 배당주 ETF의 기준 평균으로 봤을 때는 3~4%대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딱 맞는 수준이고 월 배당이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슈드를 따라가는 이제 벤치마킹한 ETF가 유명한데 네. 그거는 미국 상장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거는 월 배당인데 그 친구는 배당 성장주 중심으로 담고 있어서 네. 배당을 꾸준하게 늘려오면서 좀 펀더멘털이 좋은 우량주 중심으로 담고 있는 ETF인데 그 친구랑 배당 성장 ETF와 이런 고배당 ETF를 같이 비중을 한 50대 50 정도로 섞어서 가져갔을 때 어쨌든 하방 부분이 좀 방어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 뒷단에 있는 라이즈 버크셔 해스웨이 포트폴리오 탑 10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거는 모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모트 들어봤습니다. 경제적 아. 해자. 네, 미국의 모트라고 하는 ETF 같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그룹 회장님의 이 회사 지분이 25% 이상 이제 거의 들어가 있으면서 네. 나머지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한 그냥 네. 못했네요. 버피동이 좋아한. 네. 버크셔 세웨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 그래서 이 서류 이제 서류에 따라서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같은 사이클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버크셔 해서웨이는 굉장히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의 그 속도에 맞춰서 개개인들이 투자를 하시면 네. 오히려 진짜 오랫동안 수익을 못 보시면서 장기로 진짜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히려 수수료가 여기 제가 그 합성 수수료로 적혀 있는데 실제 운영 수수료는 0.01이에요.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그냥 장기로 그냥 쭉 들고 가시는 용도로 안전 하방을 지지하는 용도로 가져가실 때 좀 좋은 ETF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이런 ETF는 이제 에이스에서 나온 모트 ETF가 있어요. 그 모트 미국 모트를 이제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형태의 에이스 ETF인데 네. 그거 같은 경우와 차이점이 뭐냐면 이 친구는 해서웨이지만 그 친구는 모트예요. 정말로 경제적 해자인 기업 중에서 저평가됐다고 판단되는 기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종목 개수도 얘는 10개인데 걔는 40개, 50개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분산 투자가 되어 있고 네. 동일 가중으로 종목에 투자했기 때문에 얘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용도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저는 라이즈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그냥 담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네. 이런 친구들도 장이 늘 좋을 수는 없으니까 좀 담아두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지 우리 쌤, 또 네. 현지 쌤 현지 우리 과장님. 저기 슈퍼챗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우리 준호님께서 네. 컨디션 안 좋다고 하시니까 약 사 드시라고 건강이 최고라고 하면서 2만 지금 원이나. 2만 원 보내주셨거든요. 아이고, 여기서 이제 감사합니다. 구글이 한 40% 네. 가져가거든요. 우리가 뭐 그러면 빼서 여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 12,000원 정도면 약 충분히 사 드실 수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일단 뭐- 마음 먼저 받으시고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준호리님은 네. 오늘 아침부터 슈퍼챗을 진짜 많이 쏘시는 그래요? 거예요. 그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 네. 나왔던 새벽부터 계속 쏘시는데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혹시 뭐 이런 분들은 계속 더 많이 버셔야 됩니다. 더 예. 많이 버시고 축하드립니다. 많이 또 쓰시고 소비 진작에 네. 많은 또 힘을 보태주시길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분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라이즈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탑 10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주간 ETF 시장 동향 한국 하락. 상장 하락 테마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하락한 테마는 K 반도체랑 코스닥이고요.
K 반도체 코스닥. 코스닥이 그렇게 많이 빠졌죠. 안 사실 좋았어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계속 언더퍼폼하는 그게 좀 심하고요. 근데 이제 대형주, 의량주 중심으로의 장세가 계속 펼쳐지면서 아무래도 계속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놀랍게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네. 외국인 분들이 코스닥을 조금씩 계속 모아서 가져가고 있는 양상은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네, 오.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눈에 띌 정도는 아니고 네. 조금씩 모아가는 야금야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장세가 전환이 나올 때 코스닥은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고요. 저기 조선이 두 자릿수가 빠졌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선 뭐 지금 수주 계약도 굉장히 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주가는 못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좀 높아져 있었던 상황인 건가요? 지금은 집중되어 있는 쪽이 반도체입니다. 아, 쏠림 때문에. 쏠림 때문에 주식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래서 뜨긴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맞아. 또 약간 얘기가 좀 소강하게 네. 접어들고 있죠. 네. 그리고 귀금속도 다 빠졌고요. 네. 예상했던 대로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피해주들은 다 그냥 빠져 있는 상황. 그러네요. AI 전력부터 다 빠져, 원자력까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요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플러스 글로벌 히터리우 전략 자원상 생산 기업 ETF는 국내에서 사실 유일한 이제 히토리와 관련된 기업을 담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 REMX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레어얼스 메탈 ETF 비중을 11% 가져가고 있는 ETF인데 네. 국내에서 몇 개 없는데 2022년도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플러스 쪽에서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좀 알고 있었나? 편입을 빨리 시켰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던 시기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시작했을 때는 퍼포먼스가 조금 저조했는데 갈수록 가면서 이제 쭉 올라오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에 미중 패권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력 자원으로서 이런 히토리를 활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수요나 이런 쪽이 이쪽으로 몰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MP Materials 같은 미국의 네. 미국 히토리 기업까지 이런 애들도 저는 개별 주식으로도 좀 담아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라서 이런 것들은 좀 지금 추세적 흐름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쭉 들고 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지켜보시면서 담아가시는 용도로는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네. 이런 기업들이 다 배당을 주잖아요. 높이 많이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생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이제 순수 원자재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글로벌 시장에서 히토류는 계속해서 좀 귀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가격도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지금 중국이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정제를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네. 히토류는. 그래서 정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구현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뜨는 건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호주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정제 쪽에 신경을 쓰면서 네. 어쨌든 단가를 조절을 하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MP Materials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저는 이쪽 분야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좀 하락했던 친구들은 삼성전자 채권 혼합이나 코스닥 액티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는 하락했던 이유가 너무 뻔하고요. 노사 이슈 해결되면서 뭐 계속 올라갈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 삼성전자 관련해서 상장을 했을 때 네. 그러면 관련된 삼성전자 ETF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거 아니야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는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조금 더 낮다고 봐요. 연금 계좌로 보통 계좌를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다가 많이 터치를 안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반도체 탑10 ETF나 뭐 이런 종류보다도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 보인다. 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코스닥 액티브 상장하고 나서 워낙에 핫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약간 장이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바뀌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액티브들도 조금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저조합니다. 어. 근데 개별 코스닥 액티브사들의 브랜드를 비교를 해보면 많게는 20%까지도 수익률 격차가 나고 있어요. 아, 같이 이제 코스닥 액티브로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지금. 네. 20%나? 까보니까 종목별로는 또 최대는 최대한 20%. 20%. 야, 엄청 차이가 나는 그때 막 거죠. 보면은 정말 이제 액티브하게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약간 네. 뭐 가중평균식으로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 궁금하네요. 또 그게 수익률이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좀 제가 살펴보니까 네. 결국에 2차 전지와 바이오 비중이 너무 커서? 높았었던 기업과 반도체 소부장이나 장비 쪽 비중이 높았던 기업으로 많이 그런 구성으로 많이 갈리고 있는데 그렇겠네요. 결국에 하방 빠지는 거를 조금 더 방어를 잘 했던 코스닥 액티브 ETF가 네.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고요. 그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플러스랑 타임 쪽이 조금 방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네.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내일이죠. 정부에서 지금 7,200억 상당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가 사실 판매가 개시가 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안의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보니까 AI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코스닥에 이게 쫙 자금 유입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정부 정책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훈풍이 좀 부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섹터가 너무 다양하고 사실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운영 방식이 어떨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고 일단 자금이 기본적으로 묶이잖아요. 이게 5년간 네. 네. 묶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금이 어쨌든 투입이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안정성, 하방 지지 정도는 할 수는 있겠다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부양이 되긴 될 텐데 근데 어느 정도 레벨로 이게 이제 부양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감이 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니 ETF를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는 과장님도 사실 아직 그 펀드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저는 사실 걱정되는 건 내일부터 이게 선착순 판매라는 거예요. 하고 싶죠.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공부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또 내놓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신뢰는 또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좀 선택에 따라야겠죠. 네.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ETF를 많이 하시거나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갑갑하세요. 굉장히 갑갑하다? 네, 성향상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갑하신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세금적으로 혜택을 그렇죠. 받을 네. 목적이시라면 들어갈 만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냥 ETF 하셔도 되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신규 ET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ETF 신규 상장 꽤 많네요. 그리고 신기하면서 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ETF들도 많아서 네. 사실 제가 노란 박스로 1, 2, 3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1위. 일단은 메모리 쪽 관련된 ETF인데 이거는 하나로에서 미국 AI 메모리 탑4 플러스라고 하는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름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의인데 이제 메모리 보시면 관련한 에이스의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와 이름이 비슷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4개 탑4에다가 집중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나머지 코엑트 글로벌 AI나 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미국 기업까지 같이 들고 가는 글로벌인데 네. 이 왼쪽 거는 미국 AI 메모리, 특히나 마이크론, 샌드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같은 애들이 상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네. 제가 기업에 컨설팅을 다니면서 최근에 고객 문의가 오셨던 부분이 샌드디스크랑 마이크론 비중을
아주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ETF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왜냐면 이거네요. 그게 많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는 느낌이니까. 네. 네. 거기다가 인텔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일반적으로 메모리 ETF 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아요, 요즘에.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나 넣으시고 국내 메모리 ETF 같은 거를 들어가 있는 ETF를 하나 같이 넣으셨을 때는 좀 시너지 효과는 있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저는 플러스에서 나온 글로벌 HBM 반도체가 최근 성과가 되게 좋아요. 성과도 좋고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게 톱3로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떤 ETF랑 비슷한가 제가 좀 살펴보니까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D램이라고 하는 ETF가 많이 있어요. 들어봤습니다.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종목 구성이 톱3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비중을 네, 미국 D램을 보시는 거면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같은 거 넣으시는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액티브도 좋긴 하지만 저는 비용단에서 봤을 때는 그냥 패시브로 요런 종목 구성이라면 패시브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요것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은 채권입니다. 은채권 혼합. 네. 네. 우리나라에 플러스에서 금 채권 혼합 ETF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은 조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금은 안전자산이고 채권도 안전자산이니까 그냥 두 개 같이 가져가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은은 사실 상업용 금속의 수요. 특성도 갖고 네. 있어서 우주에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이 은을 보통 찾으세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은 같은 상품을 채권이랑 오히려 합쳤을 때 효과가 조금 더 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유가 들긴 좀 해요. 있을까요? 왜냐면 변동성이 더 크니까요. 변동성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에서 내가 채권 비중을 어쨌든 30% 가까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요거랑 반반 정도 가져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든 금 주식까지 해서 85% 가져가면서 채권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좀 저는 오히려 요런 컨셉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은 현물 ETF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상장됐어요. 맞아요. 타이거에서도 상장하고 원큐에서도 상장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그런 친구만 가져가기에는 불안하다라는 분들은 이런 채권 혼합형도 연금 계좌에서 가져가시기 괜찮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 금 후속판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네. 자료를 봤을 때 네, 네. 그럼 후속판이 나왔다는 거는 금 채권 혼합이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량이 좀 괜찮았다, 관심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보통 그 운용사에서 후속판으로 낸다라는 거는 잘 돼서 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라인업을 채워야 돼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생각하고 포트폴리오. 있는 포트폴리오 라인업을 채우기 위해서 관련된 상품들을 넣는 거기 때문에 네. 플러스가 이런 비슷한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플러스에서 나온 고배당 ETF 아시죠? 거기에 후속판으로 미국 고배당 액티브를 냈어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아웃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컨셉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은 채권 혼합이 조금 더 찾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즈에서 나온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요거 저 좀 관심이 많이 가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신규잖아요. 되게 지금. 핫하던데요? 네, 저도 네. 이거 찾아봤어요. 근데 핫한 이유를 조금 뜯어서 보면 되게 명확합니다. 네. 현대차 그룹 플러스 타이거 ETF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현대차 그룹 ETF인데 네. 근데 여기에 로봇 관련된 로봇 주식들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솔 자동차 톱3 플러스 제가 예전에 한번 제안을 드렸던 네네. 적이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우량주나 어쨌든 우량주 플러스 현대차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익스포저를 로봇 쪽으로 간접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근데 라이즈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현대차 플러스
레인보 로보틱스나 로보티즈가 들어가 있어요. 로봇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순수 로봇 기업과 더불어서 현대차 익스포저를 고정을 해놨어요. 네. 25%대로 고정을 시켜놔서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를 시켜놓으면서 나머지 로봇으로 이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많이 로봇 테마 ETF 추천해 주세요 하면 저 휴머노이드 로봇 ETF 이런 거 추천 잘 안 해요. 네. 왜냐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현대차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K 로봇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딱 생각하던 찰나에 나온 ETF여서 제가 딱 이런 거는 가져가 볼만 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분산도도 보시면 톱10 비중이 94.3%고 구성 종목이 16개예요. 집중도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종목들은 다 들어가 있고 의량주 플러스 순수 로봇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 이노텍 뭐 이런 애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구성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로 접근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이제 피지컬 AI 하나로에서 나온 AI 액티브 이것도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상장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거 애들 들어가면서 액티브를 운영하는 건데 이것보다는 저는 플러스에서 나온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구성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해외 쪽이랑 국내의 비중을 조금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톱10 비중 54% 정도로 가져가고 있어서 조금 더 분산도다 높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어쨌든 국내 익스포저를 조금 더 중점을 두고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에 신규 상장된 ETF 저는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사실 안 오르는 종목이 없긴 한데 네. 현대차, 저는 LG전자, 지금 LG전자가 거의 뭐 20% 가까이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를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을 쫙 돌려보니까 엔비디아 이 젠슨항 CEO가 5년 안에 피지컬 AI에 대한 발언을 딱 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쫙 로봇으로? 흡수가 될 수 있겠다. 엔비디아에서 칩 만들고 구글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면은 밖에 로봇 누가 만들래?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현대차 그룹도 있고 약간 그런 LG 도 느낌으로 있고. 만약에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LG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로봇 관련해서는 조금 눈에 띄는 섹터 아니 그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까요? ETF적으로 지금 소개해 주신 것도 굉장히 좀 저희가 들었는데 네.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저는 딱 보자마자 네. 그 소울 자동차 탑3 플러스 이런 거는 좀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네.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 왜냐면 여기 막 삼성전자 들어있고 하니까 네.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탁 들었고 약간 나는 로봇에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아서 로봇 완전 좀 로봇 쪽으로 요즘 갈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라이즈 쪽이 좋을까요? 플러스 쪽이 좋을까요? 일단은 해외 익스포저를 얼마만큼 가져가느냐에 가 이렇게 많이 갈릴 것 네. 같아요. 국내냐 해외나 같이 근데 하냐. 이제 여기 보시면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하모닉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어요. 하모닉 드라이브. 이게 저기업은 일본 산업용 쪽이에요. 아, 감속기. 일본까지.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들고 가고 있기 그러네. 때문에 오히려 산업용 로봇이나 감속기나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실적 가시화가 조금 더 빨라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나 이런 하드웨어 네. 쪽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가져갔을 경우에는 좀 분산 효과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좀 더 어그레시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라이즈 거가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라이즈 지금 현대차 고정. 국내. 네.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연금 계좌에서 담아가시기에는 좀 그나마 무난해 보이는 거는 전 플러스 같은 게 좀 무난해 보이긴 하고 네. 라이즈도 물론 저는 이번에 컨셉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잡고선 제품을 출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단방에 좀 들었습니다. 저 ETF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최근에 네. 제 주변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은 당연히 네.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하는데 아 그렇죠. 네. AI 쪽에 있어서 피지컬 AI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 LG 그룹주 이렇게 난리가 네.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선택해야 돼? 종목 뭐 골라야 돼? 막 이러시면
ETF를 사. 그런 와중에 이런 ETF가 출시가 되니까 이제 네. 선택지를 많이 좁혀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미국 쪽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 좀 한번 간단히 볼까요? 네, 미국은 사실 비슷합니다. 제가 자료를 취합한 시점 때문에 엑슨모빌 원유가스 기업이나 MLP 원유 관련된 ETF들이 수익률이 좋았고요. 네. 그 외에는 사이버보안 같은 애들도 올라와 있는 점 특징적인 거고, 나머지는 사실 보시면 특별한 특징은 보이진 않았고요. 네. 전 하락 테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비트마인, 솔라나부터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수위까지 다 암호화폐 관련된 이쪽이 스테이킹 잘 안 관련. 좋아요. 근데 사실 이- 클레네트 네. 법안 통과 뭐 기대감도 있고 한데 어. 오히려 좀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전쟁이 안 끝나니까 네. 이제 올라갈 듯 할 때 또 뭔가 전쟁 뭐 협상 결렬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계속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멈칫 약간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시는 거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 네. 추세적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고 귀금속도 빠져 있고요. 근데 이것도 다음 주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마다 달라져가지고 변동성이 크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특징적인 좀 추세 트렌드가 좀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국 상장에서 디지털 쪽 암호화폐 쪽이 수익률이 좀 변동성이 크긴 큰데 관련된 ETF들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현물 알트코인 관련된 현물 ETF부터 시작해서 스테이킹 ETF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네. 저는 추세적인 흐름은 그쪽으로 어쨌든 계속 가고는 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친구들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ETF는 뭐예요? 21shares라는 운용사에서 이제 크립토 ETF를 출시를 했는데 네. 액티브하게 운용을 합니다. 패시브가 아니라 현물 추종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걸 액티브하게 운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 잘 나가는 애들을 더 비중을 크게 담고 뭐 이런 느낌인가요? 조금 조절 본인들이 한다라는 어. 거고요. 여기 종목 구성을 보시면 네. 21shares 비트코인 코어 ETP, 뭐 솔라나, 이더리움부터 캐시, 하이퍼리퀴드 최근에 관련된 현물 ETF 상장됐거든요. 네. 이거와 관련된 ETF나 스테이킹 뭐 등등이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비중을 어쨌든 조절을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액티브까지 출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제 추세적 흐름이 좀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상장 제가 눈에 띄었던 걸 좀 말씀드리면 네. 위섬 트리에서 나온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앤 드론 펀드라는 ETF가 있어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좀 보지 못했던 ETF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로봇 ETF 대표적인 게 로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로보. 보츠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산업용 로봇을 담고 있고 주로 휴머노이드가 없어요. 휴머노이드 베이스가 아니에요. 상장된 지 좀 오래된 ETF다 보니까 좀 그런 친구들 비중이 높고 트래디셔널해요, 굉장히. 근데 아크에서 나온 ARKQ 같은 이제 좀 자동화, AI, 무인화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춘 ETF도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지금 여기에 WDRN 종목 구성 종목이랑 많이 달라요. 네. 거기는 방산도 들어가 있고요. 드론 기업부터 뭐 약간 스페이스X 이런 것도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 보시면 현대차가 들어가 있고요.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네. 약간 커버한 느낌. 네. 그리고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일본 기업도 아까 들어가 있고요. 말씀해주셨다. 감속기 기업, 네. 부품사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엔비디아, 테슬라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쪽 하드웨어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구성의 로봇 ETF를 제가 최근에 미국 상장된 것 중 큰 것 중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네. 좀 신기하다 이렇게 좀
발견한 ETF다 이렇게 그러게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보츠 같은 로보 같은 그런 기업은 네. 좀 이제 예전 기업들 되게 뭐 대형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다면 이 말씀해 주셨던 이 ETF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로봇 기업들을 좀 커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 시황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아유. 같은데요, 도훈 씨. 도훈 씨 방금 어떡해. 감탄사가 잠깐 나온 것 같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7%인가요? 예 네. 6.9% 네. 7,707선 오늘 7이 7이 세 번밖에 안 들어가네. 어. 아쉬우니까 7777로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좀 너무 욕심인가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계속 5, 6%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순간에 7% 지금 넘게 7% 넘겼고 음. 하이닉스도 지금 두 자릿수인가요? 네, 아니요 9%. 9%. 예. 아까 10% 정도 본 찍고 것 같은데. 잠깐 내려왔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프리장에서 30만 원 잠깐 터치를 했었잖아요. 네. 본장에서도 이제 그 움직임을 오늘 뭐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면 우리 또 그동안 소갈이 했었던 삼성전자 주주분도 좋을 것 같고 네. SK하이닉스도 이제 200만 원 우리가 이제 본 적 있잖아요. 그 본 적 있었던 그것을 이제 반추하면서 더듬더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뭐 이뿐만 아니라 오늘 SK스퀘어도 8%, 현대차도 7%, 여전히 삼성전기, 삼성생명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의 주가가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현재 4.99% 상승. 에코프로 BM 오늘 사실 2차 전지주 쪽도 좋아요. 에코프로 BM이 나란히 10%대 급등 보이고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제가 아까 댓글을 하나 봤는데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어떤 같아가지고 아니 ETF를 이렇게 많이 추천해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종목 하나하나를 신규 상장 그리고 이번 주 동향까지 해가지고 ETF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개별 ETF들이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개별 ETF 이거 사세요 이런 느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는 좀 약간 포트폴리오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향에 잘 맞는 네. 관련 ETF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국내 증시 흔들리는데 반도체 펀더멘틀은 좋아서 롱 의견을 유지할 건데요. 롱이라는 건 이제 계속 상승한다라는 네. 거죠. 차주 27일, 다음 주 27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출시와 함께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아서 일단 달러 보유를 늘리면서 국내 반등 기다리며 분할 매수로 대응하려 합니다. 해외 상장 코리아 ETF 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요거 이제 오늘 막 들어가셨겠네 이런 고민 있으시면 네. 아우 늦었어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사실 네. 그럴 필요는 없죠. 천천히 네. 분할 매수 하면 되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어떤 ETF가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 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해주셔야죠. 그렇죠. 당장 일단은- 다음 주에요. 네,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는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요? 사장님. 저도 받았습니다. 교육을 두 가지 받아야 되죠. 네. 기본적인 레버리지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한. 2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예탁금 1,000만 원. 예탁금이 1,000만 원. 그건 또 몰랐네요. 네, 1,000만 원. 예탁금이 1,000만 원 또 있어야 돈 나눠야 됩니다. 되네. 그걸 꼭 명심하시고 네. 근데 이제 절대 레버리지를 지금 여기서 당장 사셔라 이런 그런 거 의미로 아니죠. 하는 게 아닌 절대 부분만 아니죠. 좀 네. 다시 말씀드리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레버리지 시장이 사실 미국, 홍콩, 유럽 뭐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단일 종목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허용하고 있는 국가 미국 2022년도에 허가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7일 날 허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어떤 레버리지 상품이 좀 인기가 많았나를 좀 보게 되면 AUM 상을 봤을 때 미국의 TQQQ가 1위고요. 나스닥 추정 3배짜리 그리고 속살이나 반도체 3배짜리나 엔비디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나 테슬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ETF를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좋아합니다. 사랑하죠. 우리는 또 이제 뭔가를 튀기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누가 레버리지의 민족이래 진짜. 예, 뭐 그런 별명까지 있잖아요. 네. 레버리지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네. 좋습니다. 주식형 레버리지 전체에서 이제 레버리지 비중이 11%, 10% 안쪽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회전율을 좀 살펴보면 네. 거래를 얼마나 하는지를 보면 5배예요. 와, 빠르다, 빨라. 그러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 들고 계시다가 팔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레버리지 투자를 이야기할 때 주의점도 레버리지 네. 투자는 길게 가져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품의 구조 자체가. 근데 그쵸. 사실 저는 여기서는 저는 약간 소신 발언 한번 해보고 싶은 좋아. 게 네. 사실 코스피 저희 급락 많이 나왔던 네. 코로나 시절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 지인이 그때 코스피 레버리지를 산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수익을 내고 다 팔고 이제 한 주 정도 이제 기념품 같이 이렇게 남겨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수익률이 2000%가 넘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레버리지 분명히 길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데 이거 뭐야? 아,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뒤에서 더 설명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그냥 지금 얘기할게요. 네네네. 레버리지 상품은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장기 우상향을 하고 방향성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생각하는 자산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제 기다릴 수 있다 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네. 장기 우상향하는 기초 자산이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근데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개별 종목이나 업종의 장기 우상향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수로 많이 들어가셔서 장기 보유를 하시는 거고요. 아. 업종이나 종목으로 가시면 방향성을 못 맞출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져가시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절대적으로 추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추세적인 부분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 이제 수익이 장기 수익률 단에서 1000%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수익이 나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들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 분들이 결국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이제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하셨던 두 가지 이제 교육 2시간 필수 요건과 예탁금, 기본 예탁금 네. 1000만 원 충족시키시고 2배짜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해외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됐을 때 수급적으로 어땠나 그렇죠. 확 살펴보면 몰렸나. 네.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은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거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네. 구간별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금이 빠졌다고 해서 수익률이 그러면 빠졌냐라고 보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엔비디아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NVDL 같은 경우는 상장 직후 굉장히 센티먼트가 좋아서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만약 상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가져가셨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셨을 거고요. 네. 근데 반대로 TSLL을 초창기에 사셔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적으로 수급적으로 AUM이 커진다고 해서 이게 늘 통상 수익률과 동일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TSLL 같은 경우는 빠진데 하방이 계속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AUM 같은 경우는 NVDL이랑 TSLL이랑 비슷해요. AUM은. 근데 성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면서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래서 해외 사례를 봤을 때는 극과 극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나리오를 어떻게 한번 되지? 보여줘. 네. 시나리오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가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이미 ETF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비중이 상당 부분이고요. 집중형 반도체 ETF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서 완전 레버리지와 똑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그레시브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는 수급은 이쪽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쏠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근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런 상품을 장기로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집중형 ETF나 섹터형 ETF 이런 반도체 쪽으로 다시 수급이 그쪽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적 흐름은 지속될 것 같아서 네. 반도체 ETF 전반의 파이는 커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수급적으로 보수적 시나리오는 1.7조 원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5조까지도 이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초창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본주가 좀 빠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네. 뭐 반도체 ETF에서도 자금이 일부 유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LP들이 순현물도 어쨌든 계속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까지 다 했을 때 수급적으로는 플러스로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결국에는. 보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그러면 투자를 할 사람이 많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네, 지금 네. 뭐 수급적으로는. 교육 받으신 분들이 한 몇만 8만 명 네. 정도 되시더라고요. 8만 명? 네, 8만 명 정도. 예, 저도 네, 그 한 명. 역산을 해왔을 때 어쨌든 투자하실 분들은 많다라는 네. 건데, 근데 성과가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까지는 모르죠. 그건 알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돼서 뭔가 이제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부분. 왜냐면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네. 피크에서 들어가셨을 때 그럴 수 있죠. 급락하면 이거 마이너스 난 거잖아요. 어. 그리고 이게 레버리지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 지금 홍콩 상장되어 있는 단일 종목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자금을 빼서 여기다 넣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귀찮으셔서 그냥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예외 케이스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그러면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반반 사면 안 돼요? 반반도 살 수는 있는데 저는 네. 근데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약간 수급적으로 본인이 그냥 좋아하는 거 사셔라라고 말씀드려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성장성을 보고서 내가 좀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지는 부분까지 감안하겠다라고 네. 하면 SK 하이닉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2배짜리 하시는 분들이 안정성과 좀 더 저기를 레버리지 안에서도 안전판을 찾고 싶다. 아니 저는 왜 그게 그런 말을 약간 왜 좀 이해 못 저는 하시죠? 어폐가 저는 있어서 예. 네, 이상하긴 하죠. 파도 타러 나가면서도 난 안전하게 타고 싶다. 이런 거죠. 2배짜리 네. 하는데 안정성을 뭐 근데 사실 둘 다 너무 좋은 종목이라 제가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DR 상장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재 같은 것들이 조금 껴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노사 협상 결렬됐다가 뭐 다시 되면서 이제 이게 좀 악재가 호재로 약간 바뀌는 그쵸. 모양새이긴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됐으니까 얘도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좋아하는 결과적으로 거. 네, 뭐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항상 이거 같아요. 지금 유가랑 금리가 계속해서 안정화가 되는 추세적 흐름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제 반도체도 조금 조심해서 분할 매수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단기 레버리지로 무조건 고 지금 뭐 이러기에는 가자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 레버리지 출시를 작년 말 올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뭐 2월에 출시되나 뭐 이랬는데 지금 벌써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그렇죠. 한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돼가지고 아 이거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타이밍이 좀 올 초에 그냥 출시된다고 맞아요. 했을 때 바로 출시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네네. 그래서 네. 사실 레버리지 하실 때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급락을 했을 때 저점을 찾아가지고 내가 올라갈 걸 보고선 매수를 하면 가장 좋죠. 네. 근데
그 바닥을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쵸. 사실. 그쵸?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오히려 대세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시점, 네. 조금 더 오르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완전 저점에서 매수를 못 하더라도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추세적 흐름이 좀 확인되는 구간에서 오히려 사시게 되면 어쨌든 그나마 수익을 더 보실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지에서 사시는지 아닌지까지는 판단이 되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대세 상승이 어느 정도 시작됐다라고 이제 그런 컨빅션이 좀 드실 때 네.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적 네. 시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좋았을 때 직후에 조금 좋아질 때 하루 그 당일날 오늘 같은 날 사는 거 말고 조금 좀 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잠잠해졌을 그쵸, 때. 그쵸. 네, 그때 아. 그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벤트 중요한 호재 이벤트가 이제 나온 직후 뭐 이런 시점을 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낫다. 그리고 손절 기준이나 비중은 좀 조절하셔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네. 55분이라서 저희가 사실 이게 단일 종목 ETF 상장하기 전에 우리 박효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네. 다음 주 27일이라서 맞아요. 우리 과장님 수요일이에요. 나올 때는 아. 다음 주에 이제 실시하고 나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날도 이제 당일에 좀 변동성 내용과 또 변화 내용 막상 상장되고 나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이해해 그렇죠.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지금 해외 상장된 코리아 ETF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 2분 있는데 그럼 네. 쭉 소개만 한번 드리고 네, 네. 왜냐면 가져오셨는데 또 안 하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네, EWY 같은 경우는 그냥 국내 지수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스피. 네, 네. 그리고 라운드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D램이라고 아, 하는 이거 인기 애는 많더라고요. 아까 네. 플러스 HBM 반도체 ETF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맥락 메모리 트렌디한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이거 2배짜리 나올 예정이에요. 이번 달 말에. 디램 2배짜리요. 네, 2배 나올 난리 예정이고요. 났네. 그 디렉션 이쪽에서 코르 같은 경우는 코리아 코스피 3배짜리입니다. 아이고. 네. 미국도 아주 이제 한국으로 잡아먹겠네요, 아주. 네, 3배짜리여서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네. 되고 마지막으로 7709.HK 같은 경우는 홍콩. 네, 홍콩에 상장되어 네. 있는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인데 이게 수급적으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ETF 중에 하나여서 저는 공격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초공격적이신 분들은 4번,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3번 그리고 조금 공격이 3번이에요? 네. 왜냐하면 얘는 반도체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쵸, 한국 코스피 시장 한국 자체니까 시장이니까. 단일 종목이 더 위험해 보여서 제 눈에는 그거랑 그리고 조금 더 위험 중립형은 D램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좀 무난하게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EWY 정도 EWY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셔라.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주주 단체 쪽에서는 잠정 주주 합의안이 단체. 위법이다. 네. 비준시 소송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요 며칠 사이에 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또 요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또 관련해서 주가에 또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일단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삼성전자는 5.8%, SK하이닉스는 8.8%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나 부상투혼 빛나게 그래도 오늘 목소리 상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는 더 나아지셨는데 다음 다음 주에는. 주에는 좀 안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게 본인 몸이 아닙니다. 지금 모트예요, 모트. ETF계의 모트예요. 왜냐하면 박현진 과장님 아니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많이 나으시고 우리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마지막까지 기침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빨리 안 좋아. 보내드리자. 자, 네. 코스피가 6.36%, 코스닥은 4.68% 오릅니다. 뭐 매일매일 이렇게 오를 수는 없겠지만 오르는 지금 이 순간은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맞아요. 저희는 아니죠. 내일은 우리 또 허재 앵커가 잠깐. 허니문 베이비가 아니고 베이비가 있는데 무슨 허니문이야. 예, 잠깐 이렇게.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네. 저는 다음 주에 바로 복귀해서 인사드리고요. 네. 내일 제자리에 누가 와요. 어떤 남자가 앉을지 네.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내일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